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파일 탐색기, 파일 폴더, 휴지통, 윈도우에 있는 기본적인 기능과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또다시 30분을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출제 포인트 한번 보시죠. 먼저 파일 탐색기의 개념, 그런 다음에 파일 탐색기를 이해하시게 되면 파일과 폴더의 사용법, 선택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복사, 그런 다음에 거기에 따른 옵션과 속성을 결정하는 방법, 그리고 파일과 관련돼서는 연결 프로그램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지통에 대한 개념 배우시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량은 꼭 출제가 되니까 이번 수업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해보죠. 그러면 파일 탐색기가 뭐예요? 그러시는데 일종의 컴퓨터에서 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디 가면 무슨 파일이 있고 어디 가면 무슨 폴더가 있고 내가 이 파일을 찾아가려면 어디 들어가면 되겠더라. 그런 것들을 계층적인 구조로 표시,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파일 탐색기라고 부르는 거죠. 어려운 개념 아니세요?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보신 화면이 나타날 겁니다. 물론 바탕화면에서 웬만한 거 다 처리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이거 들어가셔갖고 어디에 가서 못 찾아가고 하시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 화면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다? 파일 탐색기라고 부를 거란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다양한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라는 거. 물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할 때도 있겠지만 원래 그 기능들은 이렇게 파일 탐색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라는 거.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파일 탐색기의 메뉴에 보시게 되면 홈 메뉴. 여러분들 잘라내기, 복사하기 하는 거 많이 하시죠? 마우스 오른쪽 왼쪽으로도 하시고 단축키로도 하시고. 그렇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파일 탐색기에서 지원하는 기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홈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서 하나 기억하실 거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홈 메뉴의 속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세팅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홈 메뉴 살펴봤으니까 그 다음에는 공유 메뉴 한번 살펴보죠. 자, 공유 메뉴입니다. 공유 메뉴에는 뭐가 있을 거다? 보시는 것처럼 공유, 클라우드에다가 내가 이 파일을 보낸다든가 그런 다음에 윈도우에서 사용되어지는 기본적인 압축을 제공하고요. 인쇄도 제공합니다. 인쇄는 무슨 파일일 경우만, 문서 파일일 경우만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파일을 클릭한 다음에 프로그램 실행하지 않고 여기서 인쇄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인쇄가 돼서 나온다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자, 다른 메뉴. 보기 메뉴 있으시죠? 그리고 큰 아이콘이 어떻고 작은 아이콘이 어떻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에 따라서 어떤 거는 아이콘이 크게 보일 때도 있고 작게 보일 때도 있는데 물론 마우스 오른쪽으로도 가능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탐색기에서 제공하는 기능이고 여기서도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는 옵션입니다. 예. 보기 메뉴에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옵션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실 건지도 여러분들 저거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보기 메뉴 잠깐 조금 더 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크게 볼 때 있고 이렇게 작게 볼 때 있는 거 맞으시죠? 여기 어떤 분들은 확장자가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파일 탐색기에서 제공되는 개념에서 출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큰 아이콘과 이렇게 폴더 같은 경우에서는 확인란이 제공이 되고요. 작은 아이콘과 확장자를 볼 건가 안 볼 건가 이런 것들도 파일 탐색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정렬도 가능합니다. 네, 정렬 한번 보시죠. 이름, 날짜, 유형, 크기 이 네 가지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렬 방식이죠. 그러면서 오름 차순할 건지 내림 차순할 건지 이제 나중에 엑셀 가면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배우시게 되세요. 가나다라 순이 오름 차순, 가나다라의 역순이 내림 차순, 1, 2, 3, 4가 오름 차순, 1, 2, 3, 4의 반대가 내림 차순 이런 식으로 파일 탐색기는 파일과 폴더를 관리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계층적 구조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파일 탐색기의 왼쪽 부분을 보시게 되면 항상 이렇게 폴더 위주로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세요. 그래서 폴더 앞에 삿갓이 옆으로 누워져 있는 표시가 있다면 하위 폴더가 있다. 계층적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폴더 안에 또 다른 폴더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녀석을 상위 폴더, 요 녀석의 상위 폴더, 요 녀석의 하위 폴더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층이 나눠져 있다라는 개념에서 계층적 구조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사용법은 만약에 파일 탐색기를 사용하실 경우 내가 여기를 눌러 있는 상태에서 요 위로 이동하고 싶다. 요게 상위 폴더예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밑으로 조금 들어가 있으시죠? 이런 개념에서는 무슨 키를 누르셔라? 백스페이스 바를 누르시게 되면은
현재 폴더의 상위 폴더, 계층적 구조에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여기에 있는 거에 하위 폴더로 이동하시려면 뭐를 누르시라고요? 엔터 키를 누르시라고요. 요 기본적인 키는 기억을 해주시게 되시면 문제 보기에서 자주 출제가 되니까 한 문제 정도 맞추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검색 상자, 아까 우리 탐색기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돋보기란이 있으신데 여기에다가 내가 파일과 폴더의 이름을 검색하시게 되시면 치는 것과 동시에 검색이 이루어져 갖고 이 파일 찾으실 겁니까? 저 파일 찾으실 겁니까? 라고 했고 목록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개념이죠. 아, 계층적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개념이구나. 그래서 상위로 갈 때는 백스페이스 바를 누르고 하위로 갈 때는 엔터키를 누른다. 두 번째 개념입니다. 영문자를 누르게 되면 여기서 내가 폴더가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폴더로 가고 싶어요. 그랬었을 때 일일이 휠 돌려서 찾지 말고 예를 들면 P 누르게 되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걸리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해당 글자로 시작하는 폴더로 이동됩니다. 그래서 P 또 한 번 누르면 또 여기에 걸리게 되고 이런 식으로 쉽게 찾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하위 폴더가 너무 많은데 이걸 내가 일일이 요 단추를 눌러서 열어야 되는데 선생님 그거 일일이 눌러서 열기가 너무 귀찮아요. 그냥 폴더의 구조를 보고 싶은데 한꺼번에 여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폴더 선택하시고 무슨 키 누르시라고요? 곱하기 문자 누르게 되면 모든 하위 폴더가 보여지게 됩니다 라는 거. 시간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집에 컴퓨터 키셔갖고 내 PC 들어가셔갖고 왼쪽 창에서 이런 거 폴더 다루시는 거 보시면서 이런 것들 한번 해보십시오.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다음 중 윈도우에서 파일 탐색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살펴볼까요? 설치된 디스크 드라이브, 파일 및 폴더 등을 관리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파일과 폴더, 폴더와 파일을 무슨 구조로? 계층 구조 좋죠. 그런 다음에 이 표시는 하위 폴더가 있습니다라는 거. 3번 볼까요? 현재 폴더에서 상위 폴더로 이동하려고 그러면 홈키를 누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백스페이스 바를 누르라고 그랬습니까? 네, 글자 지우는 백스페이스 바 누르시면 되는 거죠. 옳지 않은 거 고르니까 답은 몇 번? 3번. 검색 상자를 이용하게 되면 입력과 동시에 검색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했던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 자, 그럼 이제 파일 탐색기 배우셨으니까 파일 탐색기에 들어가 있는 폴더와 파일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죠. 어렵지 않죠? 파일은 자료 저장의 기본 단위이고 폴더는요.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을 담아내는 공간, 장소, 공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폴더라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걸 폴더라고 그러고 이렇게 달랑 하나 나와 있는 거를 파일이라고 부르죠. 얘가 여기에 담겨서 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개념 이해하시면 되시겠어요. 폴더와 파일 특징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의 폴더 내에 동일한 이름의 파일이나 폴더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바탕화면에 가라는 폴더 만들어 놨어요. 옆에다가 또 가라는 폴더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같은 위치에 동일한 이름의 파일이나 폴더가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요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한번 볼까요? 가라는 폴더 내에 A라는 엑셀 파일, 그런 다음에 A라는 한글 파일. 이건 가능할까요? 얘는 가능합니다. 왜? 확장자가 다르게 되면은 파일명이 같더라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A라는 엑셀 파일, A라는 엑셀 파일 이거는 불가능하다,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런 다음에 파일과 폴더의 이름은 최대 몇 자까지? 255자까지. 무조건 모든 글자를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왜? 요런 글자들은 이름으로 치려고 하면 이런 메시지가 떠요. 다음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고요.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런 것들은 보통 프로그램 작성 시 사용되는 언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잘못 이름으로 결정하게 되면 프로그램 작성 시 오류가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글자들은 사용할 수 없도록 세팅해 놨습니다. 그래서 파일의 이름이나 폴더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결 프로그램 한번 배워보시죠. 파일에서 파생되는 개념인데 이거 여러분들 되게 간단한 개념이에요. 한글 파일 실행하시면 무슨 프로그램 실행돼요? 한글 프로그램 실행되죠? 그런 다음에 엑셀 파일 더블 클릭하면 엑셀 실행됩니다.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파일을 더블 클릭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뭐라고 부를 거다?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이 연결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는 확장자에 의해서 세팅이 돼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HWP 하게 되면은 한글이 실행된다 이런 개념이고 XLSX가 주어져 있으면은 엑셀이 실행됩니다. 이해되시겠죠? 하지만 다른 확장자도 엑셀에서 열 수 있다 없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PDF 파일 많이 보시죠? PDF 파일 같은 거 얘는 아크로벳 리더 전용 파일이지만 엑셀에서도 열 수 있고 한글에서도 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확장자를 가진 파일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 요게 특징 중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고 요걸 역으로 얘기하면 확장자가 달라도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죠?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확장자를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고 확장자가 달라도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는 것도 가능하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결 프로그램에 문제 나오게 되면 개념하고 이런 식의 확장자에 따른 프로그램의 실행이 문제 보기로 자주 출제되니까 요거 꼭 기억해 주셔라. 만약에 확장자를 알 수 없어. 그렇죠? 연결 프로그램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연결 프로그램 대화 상자가 뜹니다. 이거 더블 클릭했더니 어떤 프로그램하고 연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대화 상자를 보시게 되실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어떤 프로그램이랑 연결해서 이 파일을 열어야 되겠구나. 연결 프로그램이 지정돼 있으면 바로 실행. 없으면 이렇게 연결 프로그램을 연결해 주세요. 라고 알려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결 프로그램 이런 특징을 갖고 사용합니다. 라는 거. 그러면 프로그램까지 연결 프로그램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계속 파일 탐색기의 파일과 폴더 배우고 계시니까 복사와 이동 한번 배워보죠. 어렵지 않습니다. 얘는 요것 때문에 차이가 나요. 같은 드라이브에서 그러니까 C 드라이브에서 C 드라이브로 이동할 거냐 복사할 거냐 혹은 C 드라이브에서 다른 드라이브로 이동이냐 복사를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하는 방식의 차이가 난다. 먼저 같은 드라이브부터 한번 해볼까요? 같은 드라이브에서는 예를 들면 C에서 C로 옮길 때는 내가 파일 같은 거 이동하실 때는 그냥 마우스 누르고 드래그 끌어다 놓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시프트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프트 누르시게 되면 이동.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드라이브로 오더라도 똑같이 무슨 키요? 시프트 키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복사는 같은 드라이브에서 그냥 끌어다 놓게 되면 아까 이동이 된다고 그랬죠? 그 끄는 동안 뭐를 누르십시오? 컨트롤 키 누르십시오. 복사가 될 겁니다. 근데 다른 드라이브, 예를 들면 C에서 D로, D에서 C로 뭐 이렇게 드라이브가 달라지면 그냥 마우스로 끌어다 놓게 해도 뭐가 된다고요? 복사가 된다고요. 이거를 복잡하게 표로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 생각하면 됩니다. 같은 드라이브일 때는 끌어다 놓으면 이동. 다른 드라이브일 때는 끌어다 놓으면 복사. 그리고 사용하는 단축키를 아예 시프트는 이동, 컨트롤은 복사.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이 방법 말고 이동 복사하는 방법은 많죠. 단축키로 한번 해볼까요? 단축키. 우리 배웠던 단축키로 한번 해보죠.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컨트롤 X에서 컨트롤 V. 얘는 복사, 얘는 이동. 이 녀석은 드라이브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단축키는 그래서 장점이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동 복사할 때 파일 한 개만 움직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 개 묶어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으시지 않겠어요? 그랬었을 때의 개념이요. 연속 선택 뭐 누르라고요? 시프트요. 자, 예를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 파일이 네 개가 있어요. 얘를 먼저 선택하고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클릭하게 되면 네 개가 동시에 선택이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여긴 지금 불연속 선택이라고 나와 있죠? 연속되지 않은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를 먼저 선택해 놓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얘를 선택하게 되면 위에 거는 아까 4개가 다 선택된다고 그랬고 요렇게 하게 되면 요거하고 요것만 선택이 됩니다. 만약에 선택이 된 상태에서 자 그럼 4개가 다 선택이 돼 있어. 얘만 빼고 싶어요. 얘만 빼고 싶어. 그럴 때는 다시 뭐를 누르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클릭하게 되면 얘가 쏙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폴더와 파일을 관리할 때 이런 식의 방법을 이용해 갖고 쉽게 선택해서 이동 복사한다는 얘기죠. 당연히 단축키에서 배우셨어요. 전체 선택할 때는 뭐 누르시라고? 컨트롤 누르고 A 누르시라고요.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연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 컴퓨터나 파일 탐색기에서 확장자를 알 수 없으면 연결 프로그램이 설정하십시오 라고. 그렇죠? 자, 확장자를 알 수 없을 때 더블 클릭하게 되면 연결 프로그램 설치하십시오. 연결하십시오 라고 나온다. 맞죠? 프로그램이 지정된 파일에서 열기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이게 연결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얘도 맞아요. 우리 지금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확장자에 의해 연결 프로그램이 결정되므로 확장자가 다르면 연결 프로그램도 달라야 된다. 답 3번. 아까 무슨 얘기 들었었어요? 엑셀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XLSX라는 파일은 당연히 열린다. PDF 파일도 연결 프로그램으로 설정하고 열 수 있다 없다? 있다. 확장자가 다르더라도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달라야 한다가 아니라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옳게 하려면.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일반적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은 연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정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글 깔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한글 파일 더블 클릭하게 되면 한글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실행됩니다. 라는 개념이죠. 어렵지 않은 문제였었죠. 다음 문제 보시죠. 복사되는 경우 컨트롤이냐 시프트냐 그거 갖고 묻는 거겠네요. 문제 한번 볼게요. 이동식 디스크. 이동식 디스크라는 말이 나온과 동시에 이거는 다른 드라이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C에서 USB로 D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마우스를 선택한 후에 하드디스크에 끌어다 놓는다. 다른 드라이브에서 끌어다 놓으면 복사 맞아요. 우리 지금 복사가 되지 않는 거 고르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해당 파일을 마우스로 선택한 후 같은 드라이브의 다른 폴더. 같은 드라이브죠? C에서 C로 갈 때 그냥 끌어다 놓기 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들? 이동이 됩니다. 답은 볼 것도 없이 2번. 나머지 맞는지만 한번 확인해 보죠. 자, 2번은 답입니다. 해당 파일을 마우스로 선택한 후에 다른 드라이브, 오케이, 다른 드라이브로 끌어다 놓기. 당연히 복사. 해당 파일을 마우스로 선택한 후에 뭐 누르고? 컨트롤 누르고 같은 드라이브로 가게 되면 복사. 답은 2번.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겁니다. 옳지 않은 걸 골라주실래요? 옳은 거 고르는 거네요. 이번에 문제는 옳은 겁니다. 폴더 내 모든 항목을 선택하려면 뭐 눌러라? Alt입니까? 컨트롤입니까? 컨트롤 땡! 선택한 항목 중에서 하나 이상의 항목을 제외하려면 자, 선택한 거 아까 이렇게 선택된 거에서 이게 다 선택이 돼 있는데 요거 빼려면 뭐 누른다고? 컨트롤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클릭하면 되죠. 오케이의 답입니다. 답은 2번. 나머지 것도 한번 보죠. 연속되어 있지 않은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려면 Shift는 아까 뭐라고요? 연속이죠? 그러니까 얘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된다? 컨트롤이 돼야 됩니다. 연속되는 여러 개의 파일이나 폴더를 그룹으로 선택하려면 첫째 항목을 클릭한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가 요게 위치가 바뀌었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동복사까지 배웠는데 이동복사에서 조금 파생되는 개념 하나 더 배우고 넘어가시죠. 뭐가요? 클립보드라는 개념이 생겨나요. 제가 요거 뭐 담아놨습니까? 무슨 그림이세요? 카트죠, 카트. 우리 마트에 들어가면 밀고 다니는 카트. 여기다가 여러분들 물건 담았다가 나중에 계산대에서 계산하고 나오시고 얘는 돌려주는 거 맞죠? 똑같이 내가 살 물건을 임시적으로 담아놓는 그 영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다? 클립보드요. 이해되시겠죠? 내가 잘라내기를 했으면 컴퓨터가 이 잘라내기 한 걸 어딘가는 기억하고 있다가 붙여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사용되는 개념이 뭐라고요? 클립보드. 그래서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른다? 임시라고요.
임시. 한 번만 쓰고 나서 이 녀석이 계속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될 건 아니란 얘기죠. 특징 한번 보시죠. 최신의 것 하나 기억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컨트롤 C, 컨트롤 C, 컨트롤 C를 3번으로 눌렀어. 그러면 3번 눌렀으면 1번, 2번, 3번이라고 예를 들 때 3개를 다 기억하고 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있다. 요거 하나만 기억됩니다. 물론 요즘은 발전이 돼갖고 요 목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기본적으로 최신 거 하나가 기억된다. 그리고 껐다 키게 되면은 컨트롤 C 했던 거 기억하고 있다 없다? 없다. 지워져서 날아갑니다. 그 특성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휘발성이라고 불러요. 또 하나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기다가 하나 붙여놨어. 똑같은 게 여기도 필요해. 그러면은 다시 앞에 가갖고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해야 됩니까? 아니면 바로 컨트롤 C를 해도 됩니까? 재사용이 언제든지 컴퓨터가 켜져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전원이 껐다 키면 없어지지만 전원이 켜져 있는 동안에는 기억하고 있다. 비슷한 의미로 버퍼라는 것도 있고 같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갖고 클립보드 개념 이해하셨으면은 특징도 기억해 주세요.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클립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옳지 않은 것. 항상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확인하고 문제 푸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지금 옳지 않은 것. 클립보드를 사용하면 서로 다른 프로그램 간에 데이터를 쉽게 전달할 수 있다. 맞죠? 한글에서 글 쓴 거 컨트롤 C 한 다음에 파워포인트에 컨트롤 V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클립보드 내용은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가장 최신에 저장한 것들이 기억된다. 아이고야 좋습니다. 클립보드에 저장된 데이터는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여도 재사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껐다 키게 되면 없어집니다. 기본적으로 램에 저장이 되거든요. 클립보드는. 그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한 위치에서 복사하거나 이동하고 다른 위치에서 사용할 정보의 임시 저장 영역이다. 좋습니다. 아까 정의에서 내려드렸죠. 그러면 답은 몇 번? 3번. 좋습니다. 계속 나갑니다. 이제 폴더와 파일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셔도 되시겠네요. 폴더와 파일, 폴더 옵션이 있고 폴더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나왔을 때 옵션을 묻는지 속성을 묻는지 잘 결정하시고 하는 작업이 달라요. 폴더에서 사용 방법과 보기 옵션 등의 설정을 하는 기능. 아까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보기에서 파일 탐색기 보기 메뉴에서 옵션으로 가시면 됩니다. 뭘 할 수 있는데요? 같은 창에서 더블 클릭했을 때 창이 자연스럽게 같은 창에서 바뀔 건지 더블 클릭해갖고 폴더를 하게 되면은 창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창이 열리면서 폴더의 내용을 보여줄 건지 요거 설정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거 사용하시고 요 상태에서 우리 뒤로 단추를 눌러가면서 컴퓨터를 사용하시게 되죠. 한 번 클릭해서 열 수도 있게 합니다. 우리 인터넷 같은 경우에서는 한 번 클릭하게 되면 다음 내용으로 하이퍼텍스트로 넘어가잖아요. 이런 것도 여기서 세팅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몇 번 더블 클릭해서 열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어디서 한다고요? 옵션에서 한다고요. 옵션에서 보기 탭에 가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재밌어지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는 선생님 우리 집에서는요 확장자가 안 보여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게 되면 요게 체크가 돼 있어서 그러세요. 폴더 옵션에서 알려진 파일 형식의 확장자명 숨기기가 돼 있게 되면은 옵션에서 확장자는 보이지 않고 파일명만 달랑 보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파일을 숨길 거냐 이런 것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중요한 파일인데 이 녀석은 남들이 보면 안 돼. 숨겨놔야지. 그때 이런 식으로 세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숨긴 파일 폴더를 표시할 건지 표시하지 않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팅. 그래서 일반과 보기에 대한 옵션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가 문제에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속성에서는 뭘 할 수 있는데요? 속성에서는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아까 이 메뉴는 어디 있었었죠? 홈에 속성이 있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물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갖고 속성 들어가셔도 됩니다. 폴더의 종류, 용량, 구성 요소, 특성 등.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보죠. 위치는 여기에 있고 크기는 이만큼이고 내용은 파일 3개가 들어가 있고 만든 날짜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읽기 전용이다 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사용자 지정에 가시게 되면은 아이콘의 모양이 요 모양이 일반적으로 폴더 모양인데
폴더 아이콘 모양인데 이 모양도 바꿔나갈 수 있다. 그래서 속성에서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옵션과 속성이 말이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헷갈리지 마시라고 정리를 해드립니다. 네, 그래갖고 단축키로는 Alt 엔터도 된다라는 거. 좋습니다. 문제 한번 보시죠. 폴더 옵션 창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죠? 옵션이죠, 우리. 아까 배웠던 거. 그렇죠? 아이고야, 제가 눌러버렸네요. 숨김 속성이 설정된 파일의 표시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아까 기억나시죠? 네, 숨김 속성. 아이콘을 한 번 클릭해서 열 때도 있고 두 번 클릭해서 열 때도 있는데 우리는 뭐 사용한다고? 두 번 클릭. 그거 어디서 한다고요? 폴더 옵션에서 한다고요. 폴더의 아이콘 모양 바꾸는 거. 아까 이거는 어디서 했었죠? 얘는 속성에서 했었잖아요. 폴더 옵션이 아니라 폴더 속성. 자, 뒤로 갑니다. 보시죠, 여기 아이콘 변경. 뭐라고요? 속성. 헷갈리지 마시라고. 이름이 비슷한데 정확하게 외우질 않으셨고 이해는 제가 시켜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외워놓지 않으시면 이런 데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 답은 3번이죠.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볼까요? 폴더 속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아까 요거는 뭐라고요? 속성이에요. 크게 할 수 있죠. 그렇죠? 특성 설정할 수 있고 만든 날짜 알 수 있고요. 아닌 것은 몇 번? 바로가기 아이콘은 여기서 못해요. 여러분들 바로가기 아이콘은 저번 시간에 배우셨죠? 만드는 방법.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마우스 끌기. 아니면 그 대상이나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으로 눌러갖고 끌어다 놓게 되면 메뉴가 나타나고 뭐 몇 가지,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헷갈리시는 분들은 앞에 시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휴지통이죠. 어려운 거 없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쓰레기통에 쓸데없는 거 버리잖아요. 쓸모있는 건 안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미대로 사용자에 의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한 자료들이 임시로 보관되는 장소. 기억하십시오.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용량을 차지합니다. 집에 쓰레기통에다가 쓰레기 담아놨다고 해갖고 쓰레기가 우리 집에 없는 거 아니잖아요. 쓰레기를 쓰레기차에 보내야지. 바깥에 내다 놔야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용량이 차지가 됩니다. 그래갖고 모양은 이렇게 되죠. 이거는 우리가 컴퓨터에서 보는 모양. 그러면 휴지통의 특성 한번 볼까요? 복원이 가능하죠. 우리도 당장 집에서 내가 버리다가 돈을 버렸네. 어이구야. 다시 휴지통 찾아갖고 돈 찾아와야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컴퓨터에서는 복원이라고 부른다. 기본적인 복원을 하게 되면 이 메뉴를 통해서 복원을 누르게 되면 원래 위치로 복원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걸 내가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다 놓게 되면 끌어다 놓게 한 위치에 복원이 됩니다. 그냥 메뉴 복원을 누르게 되면 원래 위치로 끌어다 놓으면 끌어다 놓은 곳에 복원이 된다. 휴지통의 용량을 초과하면 휴지통도 용량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쵸? 휴지통을 무한정 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용량이 있는데 여기가 가득 찼어. 근데 제가 또 다른 걸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밑에 거부터 없어지면서 계속 들어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오래전에 삭제되어 보관된 파일부터 컴퓨터에서 완전히 지워지고 용량은 그 빈 용량에다가 새로 삭제한 것이 들어간다. 그래서 휴지통도 용량이 있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 더 설명드릴까요? 여러분들 문제가 간혹가다 나옵니다. 휴지통에는 복사라는 메뉴가 없어요. 잘라내기는 되지만 복사라는 메뉴는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휴지통에서 실행된다 안 된다? 이게 기본적인 얘기인데 안 됩니다. 복원하셔갖고 실행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휴지통의 특징 두 번째 거. 휴지통은 아까 용량이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게 컴퓨터에 대한 용량이냐 아니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드라이브에 대한 용량이냐. 드라이브마다 용량의 크기. 보시는 것처럼 C 드라이브는 얼마, D 드라이브는 얼마, E 드라이브는 얼마라고 해갖고 휴지통의 용량을 설정할 수 있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마다 보시는 것처럼 따로따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요 메시지 한번 보실래요? 이게 휴지통 속성인데 휴지통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갖고 속성 들어가시면 됩니다.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도 가능하다. 아, 우리 집에는 휴지통이 있지만 휴지통에 버리는 게 아니라 바로 밖에다 내다 놓습니다. 이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휴지통에서 복원할 수 없는 경우 비우기 하면은 절대 복원 불가능하고
Shift 델리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단축해서 배우셨죠? 이동식 드라이브에서 삭제하게 되면 휴지통에 안 들어갑니다. 네트워크, 내 컴퓨터랑 연결된 데에서 다른 데 가갖고 파일 지우더라도 내 컴퓨터 휴지통에 그 내용이 들어오지 않고요. 도스, 예전에 쓰던 운영 방식이었죠? 거기서 삭제한 경우도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고 아까 휴지통 크기를 설정할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휴지통을 0으로 잡아놓게 되면 파일이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복구가 불가능해요. 그런 다음에 각 드라이브마다 휴지통의 크기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거는 앞부분에서 했던 거고 휴지통 속성에서 아까 이거 기억나십니까?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즉시 제거라는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휴지통에 파일을 넣게 되더라도 휴지통에 보관되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서 바로 날아가 갖고 복구를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중 휴지통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삭제된 자료들이 임시도로 그런 다음에 필요하면 복원이 가능하다. 좋습니다. 각 드라이브마다 휴지통의 크기를 다르게 설정 가능. 원하는 경우 휴지통에 보관된 폴더나 파일을 실행할 수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실행이 불가능. 답 3번. 쉽네요. 지정된 휴지통의 용량을 초과하고 가장 오래전에 삭제되어서 보관. 요거 아까 말씀드렸죠? 가득 찼으면. 그렇죠?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먼저 지웠던 게 지워지고 새로 지우는 것들이 들어가게 되더라. 한 개 더 보시죠. 휴지통에서 임시 보관되어 있어서 복원이 가능한 경우예요.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복원이 가능한 경우를 묻는 거죠. 자,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휴지통에 넣었어. 그러면 휴지통에 들어갔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복원할 수 있을까요? 이거 당연히 복원 되겠네요. 답은 아이고 고마워라. 1번이 답이죠. 아닌 거는 왜 잘못됐는지 한번 보죠. 다음 중 USB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어서 델리트. USB에 있는 건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는다. 네트워크 드라이브도 내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는다. 휴지통 크기가 얼마면 0이면 휴지통에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제거가 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배우셨다는 얘기죠. 탐색기 구조 기억하세요. 폴더 옵션하고 폴더 속성 대여 상자 차이점 기억하시고 연결 프로그램의 개념. 그런 다음에 여기 우리 클립보드도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과 이동 복사하는 방법들. 휴지통의 개념, 복구 불가능한 상황까지 기억하셨으면 오늘 수업 잘 들으셨습니다. 라는 거. 문제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4강 조금 분량이 많고 재밌었습니다. 기억할 것도 여러분들 좀 많으시겠지만 어렵지 않게 이해는 제가 시켜드리니까 헷갈리시면 한번 더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조 프로그램 좀 배워보시죠. 그리고 인쇄까지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